뇌경색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나이 든 사람에게나 오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32년간 혈관 노화와 뇌혈관 건강을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또 안타까웠던 것은 뇌경색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에 걸쳐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준비되어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는 동안 우리 몸은 거의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어르신이 아침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립니다. 손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말을 하려 해도 입이 제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한쪽 얼굴이 축 처지거나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앞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그 짧은 순간 수십 년간 혈관 속에서 조금씩 쌓여온 손상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뇌경색이 바로 그런 병입니다.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없이 많은 경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너무 조용했을 뿐입니다. 저는 혈관 노화 연구 분야에서 32년을 보내온 강민호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례를 통해 혈관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실험실에서 혈관 세포를 연구했고 이후에는 실제로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긴 분들을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식습관과 혈관 건강 사이의 관계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혈관 건강은 유전자보다 식습관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뇌경색을 앓으셨다고 해서 나도 반드시 뇌경색이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부모가 건강하셨다고 해서 내 혈관도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결국 매일 무엇을 먹느냐가 혈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것은 며칠 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수개월, 수년에 걸쳐 혈관벽에 노폐물이 쌓이고 혈액이 점점 끈적해지고 염증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조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쓰러지기 전까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어지럼증, 손발 저림, 두통 같은 증상이 있어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다음에야 비로소 그동안의 식습관을 후회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실제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등푸른 생선이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마늘이 왜 혈관 연구자들 사이에서 가장 주목받는 식품인지, 두부와 된장 같은 콩 식품이 어떻게 혈관의 탄력을 지켜주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음식이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밥상에서 바꿀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지 않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걱정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걱정이 시작되었을 때 행동도 시작되어야 합니다. 뇌경색은 예방이 치료보다 수백 배 쉬운 병입니다. 한번 뇌혈관이 막히면 뇌세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오기 전에 지금 이 영상에서 얻어가시는 것을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3가지 음식과 주의해야 할 음식들은 어렵거나 비싸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고 지금 당장 밥상에 올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본인이나 가족의 혈관 건강이 걱정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을 남겨주세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영상 주제도 정하고 제가 최대한 도움이 되는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이 곧 다음 영상이 됩니다. 저는 연구를 해오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71세 이순옥님이라는 분인데 남편이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진 후 본인도 같은 병이 오지 않을까 너무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의 투병을 가까이서 지켜보셨으니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셨을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순옥님 본인도 이미 혈관에 문제가 쌓이는 생활을 계속하고 계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순옥님은 매일 삼겹살에 소주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 오셨습니다. 국물 요리를 아주 좋아하셔서 찌개를 항상 진하게, 짜게 끓여 드셨고 라면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드셨다고 합니다. 달달한 간식도 즐겨 드셨고요. 그런데 혈압이 자꾸 오르고 머리가 무겁고 가끔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있었는데도 나이 때문이려니 하고 넘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혈관이 보내는 경고라는 것을 모르셨던 겁니다. 이순옥님처럼 특별히 아프지 않아도 혈관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분은 식단을 바꾸고 6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었고 손발 저림 증상도 확연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특별한 것을 하신 게 아닙니다. 밥상에서 두세 가지를 바꿨을 뿐인데 그런 변화가 생긴 겁니다. 63세 김태환 님도 계셨습니다. 은퇴 후 집에만 계시다 보니 라면이나 빵, 과자 같은 것을 자주 드셨다고 합니다. 움직임도 줄었고 식사도 불규칙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눈이 잠깐 안 보이는 증상이 있었는데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셨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뇌혈관에 작은 경고 신호가 왔던 것이었습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뇌경색의 전조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고 등푸른 생선과 콩 위주의 식단으로 전환하면서 이후에는 그런 증상이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경고 신호를 그냥 넘기셨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신 케이스입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일찍 바꿨더라면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그 조금 일찍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다른 선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알게 된 것을 오늘 밥상에서 실천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 습관이 여러분의 뇌혈관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 끝에서는 꼭 기억하셔야 할 건강 실천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도 알고,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날이 따뜻해지면이라고 미루셨던 것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 사이의 그 작은 거리가 결국 혈관의 운명을 가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거리를 좁히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드릴 단 하나의 실천 제안을 꼭 기억하고 오늘 저녁 밥상에서 시작해 주세요.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걱정이 걱정으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알고 실천하는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지식이 행동이 될 때
비로소 혈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 실천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 발걸음을 멈추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혈관이 막히는 진짜 이유부터 그것을 막아주는 3가지 음식까지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이 왜 생기는지 먼저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혈관이 막히는 데는 크게 4가지 주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혈관 염증, 혈액의 끈적함, 콜레스테롤 축적, 그리고 혈압 상승입니다. 이 4가지는 따로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악화됩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그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기 쉬워지고,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면 혈관벽에 더 큰 손상이 생깁니다.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이 악순환이 10년, 20년, 30년에 걸쳐 쌓이면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으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순환의 시작점이 대부분 식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혈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식습관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운동도 중요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지만 하루 3번,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식사만큼 혈관에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없습니다. 음식은 매일 매 끼니마다 혈관에 신호를 보냅니다. 좋은 신호를 보낼지 나쁜 신호를 보낼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등푸른 생선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오메가3가 왜 중요하냐면 혈액이 뭉치는 것, 즉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그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한국영양학연구원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전 관련 지표가 의미 있게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오메가3는 혈액 응고를 줄일 뿐 아니라 혈관 벽의 염증도 완화시켜줍니다. 혈관 염증이 줄어들면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기 어려워지고 자연스럽게 혈관이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심장협회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도 주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뇌혈관 관련 사건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연구 결과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다수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제가 연구 과정에서 만난 74세 정남수님은 평생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해오셨던 분입니다. 생선은 비린내 때문에 거의 드시지 않으셨는데 연구 과정에서 오메가3의 중요성을 알게 된 후 주 3회 고등어 구이를 식단에 넣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비린내 때문에 힘드셨다고 하셨는데 구울 때 생강즙을 조금 발라두면 비린내가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꾸준히 드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6개월 후 혈액 지표가 눈에 띄게 달라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메가3 섭취가 늘어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고등어나 정어리는 연어에 비해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구하기도 쉬우니까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꼭 챙겨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선을 드실 때는 소금에 절이거나 짜게 양념하는 방식보다는 굽거나 찌는 방식이 혈관에 훨씬 좋습니다. 짠 양념이 혈압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담백하게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등어 자체에 이미 고소한 맛이 있으니 소금 없이 구워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마늘은 우리나라 음식에서 빠지지 않는 재료인데 사실 그냥 맛을 내는 재료가 아닙니다. 혈관 건강에 있어서 정말 강력한 작용을 하는 식품입니다.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국제고혈압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마늘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수축기 혈압이 평균 5에서 8 정도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혈압이 단 5만 낮아져도 뇌혈관 사건 위험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마늘 하나가 혈압약만큼 강력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의 식사에서 꾸준히 섭취했을 때 장기적으로 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마늘은 또한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억제해서 혈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마늘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에서 혈액 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혈압 감소, 혈전 예방, 콜레스테롤 억제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마늘이 혈관 건강에 특별한 이유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마늘을 생으로 드실 때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마늘을 잘게 다지거나 으깨면 알리신이 활성화됩니다. 열을 가하면 알리신이 일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조리할 때는 마지막에 넣거나 생마늘을 소량 드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67세 박창희님은 매일 아침 생마늘 한두 쪽을 먹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속이 쓰리기도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는 공복에 드시지 말고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밥 한 술 드시고 마늘을 드시면 속 자극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2달 정도 지속하셨더니 이제는 마늘 없이 식사하면 뭔가 빠진 것 같다고 하실 정도가 되셨다고 합니다. 요리에 다져서 넣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매일 생마늘로 드시기 어려우시다면 적어도 요리할 때마다 마늘을 넉넉히 넣는 습관만 들이셔도 혈관에 꾸준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늘을 으깨거나 다진 후 10분 정도 공기 중에 두었다가 요리에 넣으면 알리신이 더 활성화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콩과 두부, 그리고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발효 콩 식품입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혈관의 탄력을 유지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탄력을 잃으면 혈압이 오르기 쉽고 혈관벽이 쉽게 손상됩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콩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혈압이 안정되는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혈관벽의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도 합니다. 혈관이 산화 스트레스를 받으면 노화가 빨라지는데 이소플라본이 그 속도를 늦춰줍니다. 두부는 이 콩의 영양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면서 소화도 잘 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데 두부는 그 부담이 없어서 어르신들께 특히 좋은 식품입니다. 단백질도 풍부해서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혈관에도 좋습니다. 된장과 청국장 같은 발효 콩식품은 여기에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균이 더해져서 장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몸 전체의 염증 수준도 낮아진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혈관 염증을 줄이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청국장에는 나토키나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혈전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이 사실 혈관 건강의 보물이었던 셈입니다. 청국장 특유의 냄새 때문에 꺼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찌개로 끓이거나 두부와 함께 드시면 훨씬 먹기 편합니다. 79세 한명숙님은 남편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만큼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매일 두부 반모 그리고 된장국을 꼭 챙겨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는데 1년 후 혈압이 안정되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두부 반모 매일 드실 수 있으신가요? 그 작은 실천이 혈관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혈관을 망치는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혈관을 해치는 음식을 계속 드신다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거든요. 과도한 당분이 첫 번째입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이나 음료, 흰 쌀밥과 흰 빵을 과하게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이 과정에서 혈관벽이 직접 손상됩니다. 혈당이 오를 때마다 혈관 내피세포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달달한 음료 한 캔에 들어있는 당분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니라 혈관이 직접 공격받는 것입니다. 가공식품과 즉석식품도 위험합니다. 라면, 통조림, 햄, 소시지에는 나트륨과 첨가물이 넘쳐납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는 주범이고 각종 첨가물은 혈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달 음식이나 편의점 식품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음식들은 한 번 드실 때 하루 권장 나트륨 양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의상 드시게 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도 혈관 입장에서는 너무 자주입니다. 튀긴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랜스 지방과 산화된 기름이 혈관벽에 붙어서 콜레스테롤 축적을 가속시킵니다. 치킨, 튀김, 도넛 같은 음식은 가끔 드시는 것도 혈관에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짠 음식을 즐겨 드시는 습관,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국물을 다 드시거나 젓갈을 자주 드시거나 찌개를 진하게 드시는 분들은 혈압 관리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평소 짠맛에 익숙해진 분들은 싱거운 맛이 없다고 느끼시는데 2주만 싱겁게 드시면 미각이 바뀌면서 싱거운 맛에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게 됩니다. 혈관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음주입니다. 소량의 음주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오히려 음주량이 늘수록 뇌혈관 관련 위험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폭음, 즉 한 번에 많이 드시는 습관은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혈관벽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저녁에 소주 한두 잔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 이것이 바로 혈관을 서서히 갉아먹는 함정입니다. 완전히 끊으시기 어려우시다면 적어도 횟수와 양을 줄이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혈관을 지키는 좋은 음식을 늘리면서 동시에 이런 해로운 음식을 줄여나가는 것, 그 두 방향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혈관이 진짜로 살아납니다. 한쪽만 잘해서는 부족합니다. 좋은 것을 더하고 나쁜 것을 빼는 두 가지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를 먹으면서 동시에 라면을 끊지 않으면 고등어의 효과가 라면의 나트륨에 상쇄될 수 있습니다. 더하기와 빼기를 함께 하셔야 진짜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이 식습관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을 지키는 음식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일상에서 어떻게 식단을 구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챙기셔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챕터에서 말씀드릴 핵심입니다. 등푸른 생선을 어떻게 드시면 가장 효과적인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고등어나 정어리, 연어를 드시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고등어 구이입니다. 마트에서 냉동 고등어를 사서 에어프라이어나 프라이팬에 구우면 10분 안에 준비가 됩니다. 이때 소금을 최대한 적게 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허브를 활용하시면 혈압 걱정 없이 맛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정어리는 캔으로도 구매하실 수 있는데
캔 정어리는 국물에 나트륨이 많으니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어는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주 1회 정도로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고등어나 정어리로 나머지를 채우시면 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오메가3 흡수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선과 함께 채소를 곁들이면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냉동 생선도 오메가3 함량은 신선한 생선과 거의 비슷하니 비용 부담 없이 냉동으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마늘 섭취를 생활화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마늘을 매일 생으로 드시는 것이 쉽지 않으신 분들은 요리할 때 마늘을 평소보다 2배 정도 넉넉히 넣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볶음 요리, 찌개, 나물 무침에 마늘을 충분히 넣는 습관만으로도 꾸준한 섭취가 됩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으깬 후 10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켜 두었다가 요리에 넣으면 알리신 성분이 더 잘 보존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 하나가 혈관에 도달하는 효과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마늘장아찌나 마늘종은 염분이 높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생마늘이나 볶아서 드시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혹시 마늘을 많이 드신 후 입냄새가 걱정되신다면 파슬리나 사과를 함께 드시면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부와 콩류를 어떻게 꾸준히 드실 수 있을지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두부는 찌개에 넣어도 되고 두부 조림으로 드셔도 되고 생으로 양념장에 찍어 드셔도 됩니다. 간단하게는 두부를 썰어서 간장과 참기름, 깨에 버무려 드시면 반찬 하나가 뚝딱 완성됩니다. 하루에 두부 반 모라고 하면 100g에서 150g 정도인데 이 양이면 충분한 콩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는 우리 식탁에서 이미 친숙한 음식이죠. 다만 된장을 너무 많이 넣어서 짜게 끓이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된장 특유의 발효 성분이 좋다고 해서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싱겁다 싶을 정도로 끓이는 연습을 꼭 해보세요.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싱거운 맛에도 익숙해지십니다. 식사 속도도 혈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빨리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그 자극이 혈관벽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숟가락마다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것, 이것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 이상 가져가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바쁘게 드시던 분들은 처음에 어색하실 수 있지만 이 습관 하나가 혈당 조절과 소화 모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드시면 포만감도 더 빨리 느껴져서 과식도 줄어듭니다. 수분 섭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전이 생기기 쉽고 혈액이 끈적해지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가 수분 부족입니다. 하루에 물을 충분히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밤사이 진해진 혈액을 희석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 공복 따뜻한 물 한 잔,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을 매일 실천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서 물을 드셔야 합니다.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도 함께 병행하시면 식습관의 효과가 훨씬 극대화됩니다. 식후 15분에서 2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특별히 헬스장에 다니실 필요 없이 집 주변을 가볍게 산책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너무 이른 새벽이나 추운 날씨에 갑자기 운동을 하시면 혈관이 수축해서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날씨가 풀린 낮 시간에 천천히 걷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의 질도 혈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 염증이 심해집니다.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고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규칙적으로 취하시는 것이 혈관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그 시간에 미지근한 물로 발을 담그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대체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숙면이 이루어지는 동안 혈관도 회복하고 염증도 가라앉습니다. 잠이 곧 혈관의 보약입니다. 84세 손옥자님은 오래전부터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청국장을 드시기 시작하면서 장이 편안해지고 수면 질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어서 장이 편안해지면 수면의 질도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 하나가 이렇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식단 외에도 스트레스 관리가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혈압을 올리고 혈관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그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루틴도 함께 만들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루 10분 조용히 앉아 숨 고르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정원을 가꾸거나 손자와 시간 보내기, 이런 것들이 모두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행복한 시간이 혈관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 연구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이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혈관 건강을 위한 식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작심삼일입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치다가 며칠 지나면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목표는 고등어 2번 먹기, 이렇게 작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면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더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72세 최봉수님은 처음에는 매일 두부 먹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으로 줄였더니 어렵지 않게 지속하실 수 있었고 3달 후에는 어느새 거의 매일 드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게 시작하는 것이 결국 멀리 가는 비결입니다. 식단을 바꾸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고등어를 한번 드셔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가지가 습관이 되면 다음 한 가지가 훨씬 쉬워집니다. 혈관 건강은 마라톤입니다.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6개월, 1년, 5년을 바라보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2주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 2주를 넘기시면 이후에는 훨씬 자연스럽게 몸이 좋은 음식을 원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좋은 습관에 반응합니다. 혀도 바뀌고 몸도 바뀌고 숫자도 바뀝니다. 믿고 시작해 주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뇌경색을 예방하겠다며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찾으시거나 뭔가 특별하고 어려운 방법을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예방책은 매일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드시는 음식의 종류와 방식을 조금씩 바꾸는 것으로도 혈관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음식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등푸른 생선은 혈액이 뭉치는 것을 막고 혈관 염증을 줄여줍니다. 마늘은 혈관을 넓히고 혈압을 낮추며 혈전을 예방합니다. 두부와 된장, 청국장 같은 콩식품은 혈관의 탄력을 지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과도한 당분, 가공식품, 튀긴 음식, 짠 음식은 혈관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망가뜨립니다. 좋은 음식을 늘리는 것과 나쁜 음식을 줄이는 것, 이 2가지가 함께 가야 혈관이 진짜로 살아납니다.
잘못된 상식도 하나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면 뇌경색 걱정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어도 혈관 염증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고 혈압이 경계선상에 있어도 이미 혈관은 조용히 손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수치 하나만 보지 마시고 식습관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제대로 관리하셨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뇌에 산소와 영양이 풍부하게 공급되어 기억력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어지럼증이나 손발 저림이 줄어듭니다. 집중력이 올라가고 잠도 잘 자게 됩니다. 반대로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기 시작하면 뇌경색뿐 아니라 치매, 심근경색, 만성 피로까지 이어지는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제가 32년간 연구하면서 실제로 관찰해온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실천 제안은 이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3번 저녁 식사에 고등어나 정어리 한 토막을 올려보세요. 특별한 준비 없이 마트에서 구입해서 에어프라이어에 구우면 됩니다. 소금 없이 담백하게 구워서 밥 한 공기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그 한 토막이 여러분의 혈관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여기에 마늘 넉넉히 넣은 싱거운 된장찌개를 곁들이시면 더욱 완벽합니다. 오늘 저녁 밥상부터 바꿔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작은 시작이 혈관을 살리고 혈관이 살아야 뇌가 살고 뇌가 살아야 나머지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지금 이 순간 손자 손녀의 얼굴이 떠오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내가 건강해야 그 아이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챙겨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 저녁 밥상의 고등어 한 토막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지만 꾸준한 것이 결국 혈관을 바꿉니다. 뇌경색은 그 결과가 너무 가혹합니다. 한쪽 팔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거나 말을 잃거나 기억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든 일상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은, 그리고 가족이 겪는 것을 지켜보신 분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미리 바꿨더라면 하고요. 그 후회를 오늘 이 자리에서 미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신 결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혈관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6개월이 지나면 혈관의 탄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나면 혈관 내벽의 상태가 개선됩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꾸준히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 자체가 여러분의 혈관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응답해 주세요. 오늘 저녁 밥상 하나가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아직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을 예방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야 옆에 있는 배우자가 편하고 자녀가 편하고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가족과 함께 보셨다면 오늘 저녁을 함께 준비해 보세요. 고등어를 구우면서 된장찌개에 마늘을 넉넉히 넣으면서 그 자체가 가족 모두의 혈관을 지키는 시간이 됩니다. 밥상이 곧 건강입니다. 식탁이 곧 사랑입니다. 저는 32년간 혈관 건강을 연구해오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기회를 주면 반드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70대 식습관을 바꾼 분도 1년 후 혈관 상태가 개선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80대에 처음으로 등푸른 생선을 규칙적으로 드시기 시작한 분도 혈압이 안정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늦었다는 생각, 이제 와서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냐는 생각,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이른 시간입니다. 오늘 바꾸면 오늘부터 혈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오늘 저녁 밥상에서 바꿔보기로 결심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오늘 고등어를 드시기로 하셨다면 댓글에 고등어라고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